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돈의 심리학 16장 너와 나는 다르다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이 챕터는 우리가 투자라는 거대한 정글에서 길을 잃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나침반, 바로 자신의 게임을 정의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장에는 수많은 참여자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같은 자산을 거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완전히 다른 목적과 시계열을 가진 다른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순하지만 결정적인 사실을 깨닫지 못할 때 우리는 남들의 탐욕에 휘둘리고 그들의 공포에 전염되어 결국 시장의 패배자가 되고 맙니다. 오늘은 이 너와 나는 다르다는 철학적 명제를 지금 가장 뜨거운 자산인 비트코인 시장에 적용해 보려 합니다. 특히 비트코인 생태계에서 각기 다른 게임을 주도하고 있는 거장들, 아서 헤이즈, 마이클 세일러, 린 알든, 그리고 사이페딘 아모스의 시각을 통해 우리가 어떤 게임을 선택해야 하고 왜 남의 게임을 흉내내다가 파산에 이르게 되는지 아주 깊이 있고 상세하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 시장 참여자 모두가 행복해하고 가격이 내리면 모두가 슬퍼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2021년 비트코인이 6만 달러를 돌파했을 때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며칠 혹은 몇 주 안에 승부를 보려는 단기 트레이더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들은 3만 달러에 사서 2배의 수익을 올리고 시장을 떠날 계획이었으니까요. 그들에게 6만 달러는 게임의 승리를 의미하는 종료 휘슬이었습니다. 하지만 2030년 혹은 그 너머까지 비트코인을 모아 수량을 늘리려는 장기 적립식 투자자에게 6만 달러 돌파는 오히려 비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더 싼 가격에 더 많은 비트코인 수량을 모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가격이 폭락할 때 트레이더들은 공포에 질려 손절매를 하지만 장기 투자자들은 박앤세일이라며 기뻐합니다. 같은 가격, 같은 차트를 보고도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웁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요? 그것은 바로 서로가 완전히 다른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자 모건 하우절은 이것을 두고 서로 다른 게임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금융 신호를 받지 말라고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비트코인 시장의 비극은 30년 뒤의 노후를 위해 안정적인 저축을 하려는 사람이 당장 다음 주에 스포츠카를 사고 싶어하는 단기 트레이더의 조언을 듣고 매수 버튼을 누를 때 시작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가장 먼저 비트맥스의 창업자이자 천재적인 트레이더인 아서 헤이즈의 게임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서 헤이즈는 전형적이고도 아주 탁월한 트레이더이자 거시경제의 흐름을 이용한 투기 전략가입니다. 그는 매주 쏟아내는 통찰력 있는 에세이를 통해 전 세계의 유동성 흐름과 중앙은행의 정책, 그리고 지정학적 위기를 날카롭게 분석합니다. 그의 게임은 명확합니다. 바로 변동성을 타는 것입니다. 그는 비트코인이 미래의 화폐가 될 것이라는 철학적 믿음도 가지고 있지만 그의 주된 행동 양식은 유동성의 파도를 타는 서퍼에 가깝습니다. 그는 미국 연방준비제도나 각국 중앙은행이 돈을 풀면 비트코인이 가장 빠른 말, 즉 가장 빠르게 상승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올라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유동성이 마를 것 같으면 가차없이 팔고 현금을 확보하거나 가격 하락에 베팅하는 숏 포지션을 잡으라고 조언합니다. 아서 헤이즈의 게임은 화려하고 자극적입니다. 수익률도 매우 높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에게는 치명적으로 위험합니다. 그가 지금 사라고 말할 때 그 말의 유효기간은 고작 몇 주, 길어야 몇 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은퇴 자금을 묻어두려는 평범한 직장인이 아서 헤이즈의 에세이를 읽고 지금이 기회구나라고 생각하며 비트코인을 샀다고 가정해봅시다. 며칠 뒤 연준이 금리를 올리고 비트코인이 20% 급락했습니다. 아서 헤이즈는 이미 기민하게 포지션을 정리하고 하락장에 대비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게임을 이해하지 못한 직장인은 공포에 질려 바닥에서 손절매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아서 헤이즈가 틀린 것도 직장인이 멍청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서로 다른 타임프레임, 즉 서로 다른 시간 지평을 가진 게임을 하고 있는데 직장인이 자신의 게임이 아닌 남의 게임 규칙을 따랐기 때문에 발생한 비극입니다. 트레이더의 신호를 장기 투자자가 수신할 때 계좌는 녹아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편 극단에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마이클 세일러가 있습니다. 그의 게임은 아서 헤이즈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세일러의 게임은 한마디로 영원입니다.
그는 비트코인을 100년 뒤에도 살아남을 인류가 발명한 최고의 디지털 자산으로 정의합니다. 그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7만 달러든 2만 달러든 신경 쓰지 않고 계속 삽니다. 심지어 회사의 부채를 끌어다 비트코인을 삽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일러를 보며 위험하다, 미쳤다고 비난하거나 반대로 그를 따라 빚을 내서 비트코인을 사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멈춰 서서 생각해야 합니다. 마이클 세일러는 개인이 아닙니다. 그는 막대한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상장 기업의 오너입니다. 그가 빌린 돈은 당장 갚지 않아도 되는 전환사채 같은 장기 부채이며 이자율도 거의 0%에 가깝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즉, 그는 가격이 반토막이 나도 강제 청산당하지 않을 체력과 재무 구조를 갖추고 이 게임에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월급 300만 원을 받는 개인이 세일러 형님을 믿는다며 고금리 신용대출을 받아 비트코인에 소위 말하는 몰빵 투자를 합니다. 이것은 겉보기에는 세일러의 게임을 흉내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세일러는 10년, 20년, 아니 영원을 보고 버틸 수 있지만 개인은 당장 다음 달 카드값이나 1년 뒤 전세금을 걱정해야 합니다. 투자 기간이 다르면 전략도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세일러에게는 마이너스 50%의 하락이 그저 지나가는 바람이지만 빚을 낸 개인에게는 인생을 파괴하는 태풍입니다. 모건 하우절이 말했듯 나와 다른 게임을 하는 사람의 행동이 그 사람에게는 합리적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되 그것이 나에게도 합리적일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거대한 혼란 속에서 거시경제 분석가 린 알드는 우리에게 구조적인 게임을 제안합니다. 그녀는 비트코인을 단순한 투기 자산이나 기업의 재무 전략을 넘어 붕괴해가는 법정 화폐 시스템에 대한 보험이자 새로운 시대를 위한 장부 기술로 바라봅니다. 린 알든의 시각은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거시경제 사이클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녀는 1940년대와 같은 재정주도 인플레이션 시대가 도래했음을 경고하며 이 시대에 내 구매력을 지킬 수 있는 희소한 자산이 무엇인지 분석합니다. 그녀의 게임은 생존과 보존입니다. 그녀는 차트를 보고 단타를 치지 않으며 세일러처럼 무리하게 빚을 내지도 않습니다. 그저 꾸준히 자신의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비트코인의 비중을 적절히 늘려가며 다가올 화폐 시스템의 리셋에 대비합니다. 린 알든의 게임은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에게 가장 적합한 모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지루함을 견뎌야 한다는 비용이 따릅니다. 옆에서 친구가 이름도 모르는 밈코인으로 하루에 100% 수익을 냈다고 자랑할 때 린 알든의 조언에 따라 비트코인을 묵묵히 모아가던 사람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 친구는 저렇게 빨리 부자가 되는데 나는 뭐하고 있는 건가라는 의심이 듭니다. 이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자신의 게임인 자산 보존과 장기 성장을 버리고 남의 게임인 초단기 투기로 뛰어드는 순간 그동안 쌓아올린 모든 원칙이 무너집니다. 린 알든은 말합니다. 투자는 남과의 경쟁이 아니라 나와의 싸움이다. 내가 설정한 목표와 내 재무 상황에 맞는 속도로 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라고 말이죠.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스탠다드의 저자 사이패딘 아모스의 게임을 살펴봅시다. 그의 게임은 문명 그 자체입니다. 아모스는 투자가 아니라 시간 선호의 관점에서 비트코인을 이야기합니다. 시간 선호란 현재의 만족을 위해 미래를 얼마나 희생할 것인가에 대한 비유를 말합니다. 그는 비트코인을 저축 기술로 정의합니다. 그에게 비트코인을 사고 파는 행위, 즉 달러로 환산하는 행위 자체는 무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소중한 노동력을 썩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 돈에 저장하여 미래로 온전히 보내는 것입니다. 아모스의 게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비트코인의 달러 가격을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1비트코인은 1비트코인이다라는 확고한 철학을 가지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며 삶의 태도 자체를 바꿉니다. 이것은 가장 긴 호흡의 게임입니다. 아모스의 철학을 따르는 비트코이너들은 5년, 10년이 아니라 다음 세대, 즉 자녀와 손자들에게 물려줄 자산을 쌓습니다. 이들에게 단기적인 가격 변동은 그저 시장의 소음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 고결한 철학조차도 맹목적인 믿음이 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당장 써야 할 생활비나 가족의 병원비 같은 비상금까지 털어서 비트코인에 넣는 것은 아모스의 낮은 시간 선호 철학을 오독한 것입니다. 진정한 낮은 시간 선호는 여유와 인내에서 나옵니다.
경제적으로 쪼들리는 삶을 살면서 비트코인만 바라보는 것은 오히려 시간 선호를 높여 결국 참지 못하고 매도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결국 돈의 심리학 16장의 핵심 메시지인 너와 나는 다르다는 것은 나 자신에 대한 철저한 주제 파악을 의미합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전문 트레이더인가? 아니면 본업이 있는 직장인인가? 나는 얼마의 여유 자산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언제 이 돈을 써야 하는가? 나는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서 헤이즈도 마이클 세일러도 린 알든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 자신만이 알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시장에는 수천만 명의 참여자가 있고 수천만 개의 게임이 동시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1분 뒤에 가격을 맞추는 초단타 게임을 하고 누군가는 10년 뒤에 가치를 믿는 장기 보유 게임을 합니다. 누군가는 빚을 내서 인생 역전을 노리는 도박을 하고 누군가는 인플레이션으로부터 가족을 지키기 위한 방어를 합니다. 버블은 언제 형성될까요? 모건 하우절은 말합니다. 장기 투자자가 단기 트레이더의 수익률을 부러워하며 그들의 게임에 기웃거릴 때 버블이 시작된다고 말입니다. 2017년 그리고 2021년의 비트코인 고점은 바로 장기적 관점을 가져야 할 대중들이 단기 트레이더들의 축제에 뒤늦게 뛰어들었을 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파티가 끝나자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은 바로 자신의 게임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비트코인은 정말 훌륭한 자산입니다. 저는 비트코인이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이 자신의 게임을 지킬 때만 유효합니다. 아서 헤이즈의 현란한 트레이딩 기술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마이클 세일러의 거대한 배짱을 맹목적으로 흉내내지 마십시오. 린 알든의 거시적 통찰과 사이페딘 아모스의 철학을 배우되 그것을 여러분의 현실적인 삶의 그릇에 맞게 소화하십시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 내가 기다릴 수 있는 시간, 내가 목표로 하는 수익, 이 세 가지를 명확히 정의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준 안에서 비트코인을 모아가십시오. 옆 사람이 비트코인으로 수십억을 벌었다는 소리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는 그만의 리스크를 짊어지고 그만의 게임을 치른 결과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만의 레이스가 있습니다. 맹목적인 매수는 투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남의 답안지를 바뀌는 행위이며 투자라는 시험장에서는 남의 답안지를 베끼면 반드시 낙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는 게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알고 사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맞는 방식으로 사십시오. 비트코인은 누구에게나 열려있지만 끝까지 살아남아 그 열매를 먹는 사람은 자신의 게임을 묵묵히 완주한 사람뿐입니다. 시장의 소음, 즉 남들의 게임에서 들려오는 환호성과 비명소리를 차단하십시오. 오직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의 비트코인만이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할 것입니다. 너와 나는 다릅니다. 그리고 나와 세상도 다릅니다. 이 다름을 인정하고 나만의 고유한 투자 철학을 세우는 것, 그것이 돈의 심리학이 우리에게 주는, 그리고 비트코인 투자자가 반드시 가슴에 새겨야 할 마지막 지혜입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깊이 있는 공부를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서로 다른 게임을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투자의 성패를 가르는 열쇠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투자 기준을 세우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